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아까 1편에 이어서, 지난 1편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영상을 추가적으로 더 찍겠습니다. 저는 1편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공주사대 부설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혹시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혹시 시간 되시면은 1편을 보고 오시면은 요 2편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1편에서 여러분들한테 현재 지금 우리 학교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업 시작 종인데 원래 이제 저게 시작이 되면은 또 교실로 가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 지금 혼자 요 빈 교실에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교실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굉장히 뭔가 허전합니다. 정말 저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한번 우리 이렇게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은 수학적 그 사고력을 어떻게 신장할 것이냐,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수학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 같은 거, 정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생각하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수학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정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요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생각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도 제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정말 생각날 때까지 1년이고 몇 년이고 생각날 때까지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시험을 보는 종류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하고 그다음 내신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 관리라든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번 2편에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좀 많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약간 좀 내신 공부보다는 모의고사나 수능 공부 쪽에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내신 공부도 생각은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은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제가 이 모의고사나 수능 쪽을 좀 다 얘기하고 나서 이따가 좀 추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어떤 좀 주관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 말이 뭐 진리고 뭐 정답이고 절대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제가 녹화한 걸 들어보고 만약에 이런 거는 뭐 참고할 만 하겠다 이런 부분 정도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모르는 문제를 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뭐 30분도 될 수도 있고 뭐 1시간도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무한정 생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뭐 그 사이에 만약에 생각이 나서 풀 수 있다면 좋고요.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학생들이 취하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이 답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 또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 1편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절대 답지를 다 보거나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답지를 볼 때는요. 그 답지를 다 가린 상태에서 서론 부분 한 줄 정도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문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통상적으로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답지를 참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줄 정도, 뭐 한두 줄 정도만 앞에 서론 쪽만 답지를 읽어보고 다시 와서 또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뭐 이렇게 무한정 막 생각만 할 수 없으니까 현실성 있게 그렇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뭐 친구나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마치 학생들이 답지를 보면 안 되는데 그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질문을 해서 이렇게 뭔가 풀이 과정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굉장히 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답지를 다 보고 풀이 과정을 확인하는 거나 친구나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그 풀이 과정을 전부 다 설명을 듣는 거는 그 주체만 좀 다를 뿐이지 완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구나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그 풀이 과정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나 선생님이 사실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어보는 걸로 갈 때에는 어떤 풀이 과정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앞에 조금만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설명을 듣고 나서 다시 이제 본인이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학교 근무를 하면서 정말 수학 많은 학생들 질문 오거든요. 근데 저는 질문 올 때 그 답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야박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아니면은 처음만 조금만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반드시 학생들한테 꼭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웬만하면 다 해결을 해요. 사실상 모르는 문제는 그 초반 생각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에 그런 생각하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얻고자 할 때는 그 도움을 얻되 어떤 최소한으로 도움을 얻고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사고력 신청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모의고사나 수능입니다. 이제 이거를 풀어 나가야죠. 초반에는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이제 보통 이제 모의고사를 하겠죠.
3학년 때 아주 끝에 말고. 그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뭐 시간만 무한히 있으면은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을 텐데, 이게 또 시간이 30문제 100분이죠. 그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써먹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보통은 이제 앞에 쪽이 쉽고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문제를 받자마자 뒤에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이걸 보지 말고, 그러면 또 이제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받자마자 이제 종땡 치면은 바로 그냥 앞에서부터 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 문제를 이렇게 풀 때는요, 내가 이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지 없을지 한 5초, 늦어도 10초 이내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문제를 볼 때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풀고요. 만약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고민해봤는데 나는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면은 과감하게 그냥 별표를 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요거 잘못했다가 괜히 이제 첫 번째 못 넘어가고 이렇게 모르는 문제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뒤에 문제 중에 내가 아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내신 풀 때도 얘기할 텐데요. 내신은 사실상 더 좀 심하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30번까지 한번 쭉 둘러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쉬운 문제들 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 나갔기 때문에 한 뭐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만약 풀었다고 치면은 그 문제들 푸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문제 풀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30문제 100분이었던 게 10문제에 한 80분 정도 이렇게 남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더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럼 벌써 이제 한 문제당 배당된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풀고 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은 별표 하나짜리죠. 별표도 좋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표시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별표로 하겠습니다. 그 별표 친 거, 하나 친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조금 생각해 봅니다.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야겠죠.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보고서는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별표를 또 하나 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시간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요. 사실상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별표 2개짜리는 한 4개 정도 남는데, 4, 5개 정도. 보통은 끝에 번 문제가 되겠죠. 객관식 끝에 번, 주관식 끝번 정도, 그 앞번 정도, 끝에 앞에. 그거 남는데 한 4, 50분 남습니다. 그러면은 한 문제당 배당된 시간이 10분 넘어요. 사실상 한 문제당 10분이면요.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의 안정감도 갖고요. 그때부터는 나름대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한 10분 정도 넘게 활용하면서 충분한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짜리를 많이 풀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별표 하나짜리를 박박 지우는 겁니다. 지우개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박박박 긋는 거죠. 그러면 그 그을 때의 또 어떤 희열감이 또 있습니다. 그 희열감을 얻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 그 1편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본 개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치면은 보통 그 모의고사 점수가요. 그 80점대가 나오거든요. 70점대 후반에서 보통 또 4의 배수입니다. 점수가. 왜냐면은 보통 생각하는 문제들은 다 4점짜리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런 4의 배수로 해서 뭐 76, 80, 84, 88 그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지? 라는 거를 체크해 보고 싶으면은 그런 이제 어떤 뭐 기출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시간 재서 풀면서 만약에 내가 한 기출문제를 한 두세 번 정도 봤는데
뭐 한 84에서 계속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좀 고난이도를 생각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상 그거를 뛰어넘기가 좀 가장 어렵죠. 만약에 본인 점수가 뭐 계속해서 92, 96 나온다. 뭐 100이라든가. 그럼 약간 좀 안정권입니다. 그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안정권이에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 점수가 뭐 70점 중반 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학생들은 이제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 막 중학교 거 뭔가 어느 영역을 내가 잘 모른다든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자가 진단도 해보고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슨 뭐 네다섯 문제 그 사고력 요하는 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학 공부를 할 때 많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거기서의 싸움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문제들하고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편 영상에서도 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많이 제가 강조한 겁니다.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그 점 좀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좀 생각을 해 보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네다섯 문제, 그러니까 자신과 마지막 싸워야 할 문제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시간 남았을 때는 뭐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검산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아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계산 같은 거 잘못했다든가 뭐 물어보는 거랑 조금 다른 거를 내가 답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 쪽 얘기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이제 내신도 굉장히 여러분들 현재 재학생들 중에서는 많은 상담도 오긴 하는데 일단 뭐 내신은 사실상 수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그 선생님마다 이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비슷비슷한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좀 스타일마다 좀 다르시죠. 어떤 분은 뭐 좀 막 수업한 것만 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수업한 거를 내긴 내는데 좀 많이 이제 활용 같은 걸 해서 내시는 분이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수업한 것 정도만 내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수업에서 뭐 아주 많이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은 한 번 얘기를 하고 넘어간 거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거의 이렇게 도배하듯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여러분들 사대보고에 오면은 뭐 하루 빡빡한 생활 때문에 나름 좀 많이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것저것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뭐 힘들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수학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잘 보기 위해서는 뭐 선생님들이 스타일은 달라도 이제 본인이 수업하시는 거에서 내는 거는 저는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굉장히 좀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 공부도 굉장히 상담 많이 옵니다. 근데 뭐 저한테 와서 괜히 뭐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은 부교재,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부교재가 아닌 다른 문제집을 뭐 풀까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추합니다. 보통은 그 수업 시간에 하는 뭐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죠. 부교재일 수도 있고 뭐 프린트물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당연히 교과서 기본이고요. 이제 그런 거를 기본으로 해야지
너무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랑은 좀 다르게 넓은 범위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반복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좀 어느 정도 점수는 저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신 풀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전에는 지금 저희 학교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학년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1시간에 객관식, 주관식을 다 보는 과목이 있고 어떤 과목은 1시간에 객관식, 또 1시간 주관식, 그러니까 2시간에 보는 거죠, 수학을요. 이제 그렇게 보는 또 수학 과목이 있긴 한데 뭐 이제 제가 후자에 말한 거는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생각보다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그 내신 문제를 풀 때도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를 빨리 판단을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좀 과감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뒤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거 시험 끝나고 보니까 이거를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풀었다. 이런 얘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건 간에 사실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반복해서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반복해서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신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은 학생들도 시간이 좀 없고 하니까 제가 그거는 풀이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 모의고사랑 좀 다르게. 그래서 내신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냥 머릿속에서 막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모의고사고 내신이고 간에 확실한 거는 너무 그 결과에는 연연해 하지 마세요. 정말 그 결과에 연연해서 너무 이제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도전하는 상황이니까 초연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의연해지고요. 좀 그런 결과적인 거는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지 나는 그냥 다음 시험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떤 긴장 효과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또 그걸로 인해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시험 볼 때 긴장감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적인 거를 막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정에 최선을 다하세요. 많이 힘들 겁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많은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많은 어떤 유혹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어차피 본인이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딱 결정했으면은 딱 뚝심 있게 최선을 다해서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대부고 학생들은 많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임용고사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제 교직 생활에 왔는데 실제로 이제 임용고사를 보는 이 사대보고 출신 지금 선생님 됐겠죠. 선생님들 보면은 그래도 이 사대보고 출신 분들이 굉장히 통과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와서 임용고사 공부를 다들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왜 사대보고 출신 분들이 잘 통과를 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고등학교 때 했던 학습량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대보고 출신 분들은 비단 이런 교원 임용고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그런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이런 고등학교 과정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른 일반 그냥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많은 학습량뿐만 아니라 어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내에서는 나름대로 본인이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빛을 본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실제로 이제 우리 학교 이제 지원하고 들어왔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내가 도대체 여기 와서 뭐 하는 건가? 뭐 또 나의 같은 뭐 지역 고등학교로 간 친구들은 나보다 잘 못했던 애들인데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뭐 후회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밑거름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뭐 고등학교 때가 꼭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분명히 그렇게 했던 것들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 말 꼭 믿고 이제 우리 학교에 만약에 이제 뭐 마음을 먹고 지원의 마음을 먹고 혹시 뭐 지원을 했거나 지원을 할 학생들이 있다면은 좀 강하게 마음을 먹되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1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어떤 뭐 수학에 관련해서 뭐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또는 뭐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만 얘기했는데 우리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혹시 특히 사대부고에 만약에 지원을 해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점수라든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절대 그 학생을 탓하거나 이렇게 부담 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어려움들을 가장 잘 느끼고 가장 잘 아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도 뭐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답답한 거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만약에 뭐라고 이제 부담 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더 많이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보내는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관계없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 그저 안아주시고 따뜻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우리 학생들은 언젠가는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좋은 결과를 이뤄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지난 1편에도 남겨드린 것처럼 041 지역번호입니다. 041에 851에 4026번 4026번입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두서없는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인데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